일단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에 의해서도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뭐 배신도 당할 수 있겠죠.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는 사람, 난 부모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계속 불운하게 살 가능성도 있어요. 가난을 좀 대물림 받을 가능성은 좀 높죠. 안녕하세요. 종로에서 태을 관상을 요리하다를 운영하고 있는 관상가 이도규라고 합니다. 그냥 명칭 자체가 재백궁 하는 곳은 코예요. 코가 좋아야 됩니다. 좋다라는 것은 높고 넓고 두툼하고 재물에 힘이 있겠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있겠구나. 만약에 작고 빈약하면 힘이 없겠죠. 그만큼 돈 벌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두껍고 튼튼한 사람은 그만큼 추진하는 역도 크고 돈을 거머쥐는 힘도 크고요. 일단 코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전태궁이니 복덕궁이니 하관의 기운을 봐서 이 재물을 모으는 힘이 있고 유지하는 힘이 있는지를 곳곳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중심은 코다. 코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확장하면서 위에서 끌어오는 힘이 있냐, 밑에서 끌어오는 힘이 있냐, 아니면 주변에 도우는 힘이 있냐, 뭐 이런 걸 같이 보면서 규모를 보는 거죠. 스승님이 이제 웅도 선생님인데 스승님이 제작한 그림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써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코를 중심으로 복덕궁이라는 곳은 눈썹의 바깥에 이 3분의 1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뼈처럼 이렇게 두드러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시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박진영 씨, 그 다음에 유희열 씨 같은 경우 보면 이 복덕궁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뿔 같은 게 있네? 라고 금방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눈썹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복덕궁에 해당되죠. 복덕궁은 뭐냐면 그 사람의 복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뒤통수가 발달한 사람은 음덕이라고 해서 뒤통수가 발달되고 이마가 발달되면 조상들이 밀어준다 얘기예요. 그래서 넌 참 운이 좋다. 뭐 뭔가 손을 대도 잘 되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뒤통수가 동그랗고 살집이 둠하고 이마도 좋은 사람들은 그런 기운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쉽겠죠. 뭘 하더라도 좀 쉽겠죠. 그런 유리한 점은 있고요. 그런데 코가 부실해.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편안함은 얻을 수 있고 조상의 편안함은 얻을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 그럼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마나 이런 부분이 좋은데 코가 좋아요. 이어받아서 자기도 파워풀하게 그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더 크게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코의 힘이죠. 전태궁은 뭐냐? 우리가 요즘 시대에 전태궁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 전태궁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따지면 재테크, 주식이니 코인이니 뭐 이런 내가 애쓰고 나의 재주나 그런 거 외에 얻을 수 있는 재물, 이게 전태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넓고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좋아. 근데 코가 부실해. 전태궁이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사무실은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로 돈을 벌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랑 결합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하관이 좋아요. 하관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걸 잘 담아놓는 그릇인 거예요. 보따리. 그게 좋아요. 그리고 부화궁이라고 해서 나를 돕는 세력들이 많은 거거든요. 이게 좋아요. 근데 코가 작아. 그러면 어때요? 있지만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고 코가 좋아. 그러면 최소한 1인 기업은 아니겠구나. 그래도 귓볼도 좋고 인덕이라고 해서 최소한 뭐 몇백 명의 직원을 두르는 그런 사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조건들이 좋아도 코가 부실하면 자기 것만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좋고 코도 좋아. 그러면 끌고 가겠구나. 다 그걸 가지고 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은 코다 라고 보시면 되죠. 반대로 코가 좋지만 재물을 잘 지키지 못해서 자꾸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까요? 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마는 좋고 코가 좋아요. 근데 나머지가 별로예요. 뭐 눈두덩도 별로고 하관이 좋아요. 그럼 부동산으로도 까먹을 것이고 사람에 의해서도 뭐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뭐 배신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또 잃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마가 별로예요. 그러면 이마가 좁고 나머지가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형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애쓰면서 살아요. 그러면 남들보다는 쟤는 되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엄청 애써서 이만큼 얻었네? 이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가 좋으면 유지할 수는 있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화가 어떠냐. 그 조화가 깨지면
소용없다. 그래서 코가 아무리 좋아도 조화가 안 좋으면 부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코를 한번 먼저 보시죠. 코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코가 제가 볼 땐 이쪽 콧볼이 좀 오, 네, 아주 예리하신데요.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전형적인 사자코입니다. 사자코는 지배자예요. 리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격, 평격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평격이에요. 개혁적이고 자기 걸 개척하는. 뭐 이분은 물려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아주 가난했는데 고물상부터 시작해서 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형적인 개척자형. 이마도 높죠. 고관이에요. 내가 어느 분야든지 위에 올라가야지만 하는 성미. 그리고 사자코도 그렇고 리더. 근데 또 눈도 전 시간에 얘기하던 그렇게 큰 눈이 아니잖아요. 정말 독하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뭐니 뭐니 해도 하관이 너무 좋습니다. 지각이라고 하거든요. 정종 회장님은 길쭉한 얼굴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턱이 지각이 보통 길쭉한 사람은 여기 하관이 좀 깎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분은 하관이 그래도 되게 넓고 특히 지각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볼 때 지각이라는 턱이 좋고 이마가 좋으면 끝. 평생 의식주는 해결된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는 이미 갖춰져 있신 분이고 그리고 사자코에다가 눈빛도 굉장히 좋으시고 뭐 귀도 보시면 아주 우리 부처님 귀처럼 훌륭한 귀는 아니지만 그래도 덕을 갖출 수 있는 수주라고 하는 귓볼이 좀 넉넉하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통솔할 수 있는 힘도 있으시고 이 하관이 둥그루스한 분은 덕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지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카리스마예요. 나를 따라 뭐 이런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유도 선수 중에서 그 김재엽이라는 분도 있고 하승준가 그 옛날 분이에요. 그분들이 턱이 좋거든요. 그분들은 기가 안 죽잖아요. 그냥 기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 중에 이마가 좀 좁고 하관이 좋은 사람들은 농론해요. 그리고 파워가 있어요. 자녀분들도 이마가 좀 뭐 크게 넓지 않고 하관이 좋으면 운동선수 시킬만 해요.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카바디의 그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장군 선수 같은 경우도 이마가 좀 짧고 턱이 아주 발달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카바디에 거의 1등 하는 유일하게 인도가 종지국인데 인도를 꺾은 대표적인 선수거든요. 그래서 하관이 튼튼하면 끝까지 밀고 붙이는 힘이 있어요. 정주영 위원장도 그런 힘이 있죠. 물론 이제 대통령 한번 출마하셨다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힘을 잃지 않았죠. 이게 이제 하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관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잘 지켜요. 그러면 대기업이나 이런 큰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돼야지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들한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이마가 좀 좋으신 편이고 평격이라고 했잖아요. 평격이 일단 기본적인 자수성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어려워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정격이에요. 그러면 계속 불운하게 살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가능성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돼요. 그렇지만 평격인 경우는 기존의 질서, 기존의 것들을 내가 개혁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가난한 가정에서는 평격이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나는 부모같이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죠. 근데 반대로 부자인 집안에서 이렇게 평격으로 산다면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을 완전히 다 뒤엎어서 제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격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자수성가형들은 평격이 기본적으로 좋다. 그리고 이마도 그렇지만 여기 힘이 엄청 강해야 돼요. 전에 시간에도 중전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중년의 그 힘인데 여기 힘이 강해야 자기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엄청 나야만 자수성가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이마가 좋은데 여기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마는 좋다라는 것은 정격인 상태, 딱 네모 반듯한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좀 그렇게 발달되지 않으면 현상을 그냥 유지하고 그 힘을, 그 크기를 그냥 유지하는 수준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관까지 발달되면 그래도 끝까지 잘 지키겠구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별론데 여기도 별로야. 그러면 뭐 크게나 뭐 오너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그냥 평범하신 분, 그냥 직장 다니면서 평범하게 사는 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수성가를 하려면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발달되고 훌륭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수성가가 가능하죠. 정주영 회장님은 어쨌든 힘이 있는 분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막에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 아주 강인한 상이죠. 뭐 턱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사자, 코라고 제가 사자비라고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만 보더라도 리더감이에요. 리더감이고 굉장히 강인한 성품의 상이라고 볼 수 있죠. 삼성은 이건희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물려받은 거죠. 보시면 다르죠? 이마가 반듯하죠? 정격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만들어 놓은 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상. 그리고 이마도 굉장히 지만 제가 이건희 회장님을 당연히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화면상으로 봐도 눈이 너무 좋으세요. 눈빛, 기운이 저는 화면상으로도 이렇게 좋은 거는 처음 느낄 정도로, 제가 관상을 공부하면 항상 유명인들 비교해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건희 회장님 눈빛이 되게 좋았어요. 좋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는데 이 흰자가 되게 하얗세요. 보통 나이가 들면 흰자가 누래져요. 그리고 눈동자, 이 검은 자와 흰자의 경계선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홍채에서는 노인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게 없이 뚜렷하세요. 마치 선클렌즈를 끼신 것처럼 굉장히, 또 이게 굉장히 플러스 점수입니다. 눈빛이 살아있다라는 거. 이 나이에도 기색, 눈빛 관련이 있죠. 눈빛이 좋은데 기색이 안 좋다? 말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이건희 회장님을 뵐 때 눈빛이 굉장히 살아있다. 이마는 정격이니까 그동안 위에서 선조들이 내려와 주신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병철 회장님만큼 더 발전을 시키신 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눈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코도 뭐 나쁘지 않으시고, 특히 이 상근을 보시면 본을 보는 힘이거든요. 요거는 재백궁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창고예요. 창고, 돈의 창고. 요거는 상근, 뿌리, 근자가 뿌리 근자.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 상근에 이 정도 코뿌리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입술, 일자. 입술이 얇은 사람들이 고운 말, 아주 사랑스러운 말, 다정한 말은 못해요. 냉려고 냉철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입이 길잖아요. 또 딱 정합돼 있고, 정합이라는 건 일자로 딱 붙어 있는 입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리더감이죠, 이분도. 정재용 회장님이랑 굳이 비교한다면 코가, 그분은 사자비지만 이거는 실속형이에요. 굳이 얘기한다면, 존경받는 쪽으로 따진다면 정재용 회장님이 조금 더 카리스마 있게 끌어갈 수 있는 힘은 있겠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실리주의죠. 예, 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두꺼비상으로. 그러니까 두꺼비상도 부의 상징이거든요. 예, 뭐 전반적으로 회장님 같은 전형적인 부자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이라고 보통 여겨집니다. 정주영 회장님이랑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입쪽도 다른데 눈매가 많이 다르신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님은 물려받은 거잖아요. 잘 유지하고 더 확장시키신 거기 때문에 드러난 거예요, 이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새로운 개척을 한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내가 확장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밝고 명료한 것은 외부적인 노출이 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눈이 얇으신 분들은 개척의 힘이 더 강해요. 날카로움도 있고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도 더 훨씬 더 강합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드러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선거 나갔다가도 한번 되게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러면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계에 있으면 경제계로 쭉 가서 그 날카로움을 유지해야 되고, 정치계로 많이 갔으면 정치계로 쭉 가서 날카로움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죠. 물론 이분은 그렇지 않았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노출된 상황,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분. 정주영 회장님은 나만의 것을 개척하고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힘이 더 있으신 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해요. 재물은 코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코의 균형.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저의 코를 보고 당신은 코가 별로잖아요. 저 코가 사실 별로예요. 관상학적으로 별로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어느 정도 보완한 건데, 코가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코가 좋다라는 거는 요즘은 수술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보정할 수는 있지만, 코가 반듯하고 튼실하고 두껍고 틀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 흠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이런 거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코는 깨끗하고 두툼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요 중정의 기운이 눈썹, 눈, 코잖아요. 요게 중심의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가 잘 갖춰졌다. 눈썹도 반듯하고 눈빛도 되게 살아있고 코가 튼실하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녀든 남편이든.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실하다. 그러면 좀 고민하셔야죠. 그러면 어떤 일 봐야 된다? 나머지를 봐야 된다. 아, 이마가 좋다. 그러면 윗사람들하고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살아가야겠구나. 아래가 좋다. 아랫사람과의 조화를 잘 보고 살아가야겠구나. 요걸 잘 지혜롭게 보고 내가 부족한 게 뭐고 잘 발달된 건 뭔지를 보셔서 결합해서 보셔야죠. 근데 요게 잘 살아있으면 부모님들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들어요. 고집도 세고 자기 주관도 강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약해. 그러면 주변의 조화를 보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조언해 주시면 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콧볼을 이렇게 얄쌍하게 만드는 수술도 네. 유행인데 그게 재물이랑 영향을 많이 줄까요?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미랑 관상의 복덕이랑 부딪혀요. 미의 기준은 이게 이쁘겠죠. 줄이는 게. 근데 관상의 복덕의 기준에서는 나의 창고를 줄이는 거니까 자기의 규모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잠깐의 인기를 얻을래? 아니면 영원한 복덕을 얻을래?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콧볼을 줄인다는 거는 자기의 재물의 크기를 줄인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콧볼을 줄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 중에서도 코 수술, 성형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거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 말씀은 드려요. 근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코에 뿌리가 좋고 나머지 눈빛도 좋고 한데 여기를 좀 줄여서 그러면 많이 확 줄어드나요? 아니,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나머지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좋은데 콧볼 하나 줄였다고 줄어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소비나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크게 간직하고 있는 능력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콧볼 수술은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난을 대물림 받는 거는 일단 이마를 버셔야 되고 이마가 부실하고가 있고요. 코가 틀어져 있어요. 요골됐다고 해서 여기 뼈가 드러나거나 틀어져 있거나 그럼 이렇게 코의 균형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작거나 이러면은 조금 가난을 좀 대물림 받을 가능성은 좀 높죠. 예전에 그 관상을 하는 그 선조들이 물론 모든 운명학이 그렇지만 그 부모를 봐요. 부모가 어떤지를 봐서 좀 부실해도 부모가 좋으면 위에 사람이 좋으면 그래도 좀 살아가겠네. 왜냐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부모의 상태나 윗사람의 상태가 안 좋은데 나의 상태도 안 좋다. 그러면 돌을 닦으시오.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상담 오셨을 때 저 사람은 성공을 하고 재물 모아도 금방 망하겠다 하는 그런 얼굴상들도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하관이 별로인 사람. 뾰족하고 입도 틀어지고 인중도 얇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귓볼이 없고 그러면 재산 손실이 좀 빨리 갈 수 있죠. 어떤 식으로든. 그게 건강이 됐던 주변 사람이 가져가던 어떤 식구들이 사고가 쳐서 그 돈이 글로 가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주변에서도 그게 돈이 셀 수도 있네요. 그럼요. 이제 돈의 향방을 볼 때 식구들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사고를 칠 거냐 그거는 또 다른 데를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하관이 조금 부실하다는 거 특히 이제 뾰족하고 입술이 틀어지고 이런 뾰족하다고 다 소실이 되는 건 아니고요. 뾰족해도 여기가 정갈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동시에 뾰족하면서도 입이 틀어지고 안 좋으면 재살 손실이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럼 돈 많은 척하는 사기꾼들도 관상에서는 좀 보이겠어요? 당연하죠. 코가 부실하고 여기인데도 많은 척하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코하고 하관. 예. 그리고 사기꾼들 보면은 이건 비밀이긴 한데 눈빛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강인하고 자기 주장이 큰 사람들은 눈빛을 한 곳을 보고 뚜렷하게 보는 성향이 좀 있고요. 사기를 치고 누구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눈빛이 흔들리고 눈 초점을 잘 못 맞춥니다. 물론 그것까지 훈련된 사람이면 말하지 못할 것 같고 대부분은 눈빛이 부자연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가려내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 저도 전문가들도 사기꾼 찾아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찾아내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눈빛도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는 사람, 너무 과도한 외부 모습, 과시욕 이런 사람들은 일단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 부자고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과도하게 뭔가를 포장하려고 그러고 과도한 표현을 쓰고 과도하게 뭐 좋은 차, 좋은 곳 이런 데만 이제 노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학원이 잘 발달하고 재물을 잘 지키시는 분들 중에는 그럼 내가 물려받지 않아도 남의 재산의 관리를 잘해주는 은행원 같은 게 될 확률도 있을까?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느 정도는 그 얘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치는 되긴 해요. 근데 100%는 아닙니다. 은행원들이 코가 그렇게 발달되진 않았어요. 대체로 보면. 탄탄한 건 있는데 아주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가 발달한 사람들이 반복되는 일을 할 가능성은 좀 적어요. 자기 거를 좀 하고 싶어 하고. 그렇죠. 얼굴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근육의 사용 습관이 관상의 운명을 바꾸는데 얼마나 영향을 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미지노 남보쿠라고 일본 관상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뒤져보시면 그 초상화 같은 게 있는데 정말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상으로만 보면 빌어먹다가 객살상이라고 뭐 표현을 하는데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관상학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론, 그분의 걸 공부할 정도의 대가를 이루신 분이거든요. 굉장한 노력을 하셨어요. 뭐 진짜 동굴에 수련도 하셨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 표정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대기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굴 표정을 어떻게 얼굴 근육은요 살아온 흔적이에요. 내가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 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맨날 즐겁고 성공만 한 사람이 울상을 질 리가 없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심지어는 우리 미소 자해미소 명상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용어를 바꾸셨더라고요. 자해미소 명상은 뭐냐면 입꼬리를 위로 올리면 뇌가 착각을 한대요. 행복하구나. 뇌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좋게 하면 기색도 좋아지고 눈빛도 좋아지고 그러면 오간이 좀 부실하더라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자기 얼굴에 책임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꼴값을 한다. 꼴값을 한다는 나쁜 의미로 쓰지만 사실 좋은 의미입니다. 꼴, 나의 모습을 값을 한다는 뜻이죠. 값은 본인들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웃고 좋은 표정, 좋은 상상, 행복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정말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면 복을 끌어당길 수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애들을 좀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색이 좋고 눈빛이 좋고 웃는 얼굴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그거를 확실히 극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 웃으면서 하면 진짜 인생이 좀 바뀌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화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웃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얼굴은 항상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변한다. 요거 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